법무부가 항소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연방 법무부에서는 후앙 안토니오 곤잘레스 연방 검사가 오늘 항소심을 법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 제출한 서류, 바로 이 서류인데요. 이 서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 합중국에 대한 통지가 여기 있다. 위 사건의 피고인, 이 피고인이 미 합중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래티넘 원고는 도널드 J 트럼프로 되어 있고요. 이 디펜던트 해가지고 피고 측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이 피고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거죠. 미 합중국 그 피고인은 2022년 9월 5일 연방지법의 명령으로부터 연방 제11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다라고 여기 이제 써 있습니다. 9월 5일 판결 나온 거는 이제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것이고요. 그 판결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해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FBI가 마로라고 해서 압수해 가지고 간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제3자 감독관이 그 내용을 감독하고 이것이 이제 정부로 가야 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페셜 마스터가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연방 법무부나 FBI는 일체 압수해간 서류나 문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항소할 것이냐라는 얘기에 질문을 기자들이 해도 답변이 없다가 오늘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제11 항소 법원은 캘리포니아부터 해가지고 뭐 엘라바마, 조지아 지역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이 남부 지역, 동남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항소 법원에 지금 있는 판사가 현재 20명의 판사가 등재가 돼 있고요. 누가 이 일을 맡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소심을 맡게 되는 판사가 결국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판사가 이 건을 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빤히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항소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연방 법무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항소를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그 배경은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 10일 항소법원에 있는 20명의 연방 판사들 중에서 누가 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뒷이야기가 이미 다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배정받은 판사가 연방 법무부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상황에서 지금 이 항소심을 제출을 한 것이죠. 그것도 신속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항소해서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으로 이 일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만 3명이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트럼프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고, 그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서 부림받고 있는 연방정부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기화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의 체면을 깎아먹게 하는 이러한 모종의 작업들을 펼치게 될 것이다. 핵정보를 가지고 좀 언론에 흘려서 핵정보를 취득했다, FBI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흘려가지고 트럼프 진영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기 위한 노력을 좀 펼쳤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로라고 습격이 있은 이후에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의
결집력은 더 강해졌다라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말하라고 습격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법무부에서는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 있고요.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11월 중간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소심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변호인 측에서는 반드시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연방 법무부가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비 파일 이런 것들이 막 탑 시크릿 이렇게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런 문서들이 바닥에 질비하게 있는 사진, 바로 요 사진이죠. 여기 보면 탑 시크릿 돼 있는 것들이 막 비밀 서류들이 막 너저분하게 늘려져 있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페셜 마스터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법원 서류에다가 이 사진을 집어넣었었는데 법무부가. 근데 이 사진이 법무부가 설정한 거, 셋업한 거다. 셋업, 조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설정을 해놓은 설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TV라는 인도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바닥에 흩어져 있는 서류와 그 서류를 보여주는 법무부 법원 제소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서들 중 일부는 기밀 또는 1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받은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두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FBI 요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던져놓고서는 사진 찍은 거다 이거죠. 이거는 함정이다. 그것은 무기화, weapon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weaponization. 그러니까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에 부적절한 것이었고 우리나라의 나쁜 짓이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드미니스터에 있는 자택에서 이 인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인도 방송하고 트럼프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러라고를 겨냥한 FBI의 습격은 끔찍한 일이다. 솔직히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연방 법무부나 FBI나 오히려 모종의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강행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은 FBI 신뢰할 수 없다. 법무부가 이제 완전 정치 꼭두각시가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지금 대국민 인식이 나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법무부 쪽에서는 트럼프 자택에서 가져간 문서를 스페셜 마스터 할 거 없이 내부적으로 필터 팀, 이렇게 검토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따로 스페셜 마스터 정할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 기밀이라고 여기 탑시크릿이라고 써 있는 이게 사실은 탑시크릿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1년 작년 1월 달에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기밀 해지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측의 주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다 청취한 에일린 캐넌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승, 법무부는 조용히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항소한다고 하니까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중간선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혹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와해시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급진좌파 정치인들의 가장 깊은 관심사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다른 작전을 또 펼치겠지만 일단은 지금 중간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말 허를 찌르는 신의 한 수 같은 거였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게 되니까 이것을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질질 끄느니 차라리 그것보다는
항소를 통해서 계속 언론에다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연방 법무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언론과 이 연방 정부 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럼 뭐 야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 간에 하여간 서로 있는 교감이 결국에는 이번 중간 선거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정치 공작 수준인데 이러한 정치 공작이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뻐꾸기를 날리고, 그럼 그 뻐꾸기 날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뭐 그걸 가지고 또 언론은 또 뻐꾸기를 띄우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장을 만들고 막 조사를 하고 뭡니까 수색영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장들을 청구하는 근거로 또 언론들의 뉴스 보도들을 이용을 하고 서로 좀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그러한 언론들이 뻐꾸기를 처음에 날릴 수 있었던 그 리소스는 뭐냐면 이 일에 아주 친숙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 일에 그러니까 가장 소식통은 리소스인데 소스에 따르면, 근데 그 소스가 누구냐면 familiar with them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결국 누굽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죠. 관료들.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 내에 있는 관료들 중에 누군가가 슬쩍 언론사에다가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흘려주는 거 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하나 쓰는 거죠. 야, 핵 관련 문서가 포함이 되어져 있대더라. 압수한 내용 중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 관료주의자들, 연방정부의 고위층에 있는 관료주의자들과 지금 언론들이 결탁을 해서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소심을 통해서 가는 방향이 이러한 그 딥스테이트와 뭡니까 언론의 결탁을 통한 공작을, 정치 공작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가 핵 관련 문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건 사기다. 예전부터 러시아 했던 것과 똑같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사기극이다.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국의 핵 정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군사 방어 전략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 중에 핵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핵 관련 정보, 그러니까 국내에서 비밀로 하는 기밀 정보가 담겨져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엉터리, 그러니까 보도는 뭐 팩트를 보도를 하면서 제목 이상하게 만들고 분위기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야,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좌파 언론들은 핵 관련 문서 발견했댄다라고 그냥 대서특필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기극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